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과 함께 진쌤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안녕하세요. 임과 함께 상담을 맡은 임득균 노무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산재 관련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일을 하다 아프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산재로 인정되면 어떤 부분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일을 하다가 아픈 경우에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얘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거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 궁금하네요. 네, 일 때문에 내가 아프다면 산업재해입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다칠 경우를 대비해서 병원은 국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보험을 들어놓았어요. 예. 내가 산재로 인정이 되면 국가에서 치료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쳐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70%의 임금이 국가에서 나옵니다. 예.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상 급여 항목에 제한되긴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있잖아요, 보통. 근데 산업재해는 국가에서 더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물리치료사분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산재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산재라는 거는 결국 업무 때문에 다친 것,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일을 하다 넘어졌다.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넘어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병원에서 넘어졌다 라고 치료받는 병원에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쉽게 인정될 수 있어요. 또 업무와 관련해서 선임 물리치료사가 날 때렸어. 아니면 환자가 돌보고 있는데 환자가 날 때렸어. 이런 경우도 산재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출퇴근 중 혹은 점심 먹고 오다가 다친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내가 도수치료 같은 걸 많이 해서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을 너무 길게 해서 과로사하는 경우 뉴스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뇌심혈관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괴롭힘 관련해서 내가 계속 고통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 경우도 산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네. 쉽게 산재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출퇴근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네, 2016년쯤에는 언제가 산재가 됐냐면요. 병원에서,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해줘요. 근데 그 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요. 이 경우 산재였습니다. 근데 작은 병원에서 입사했어요. 그래서 출퇴근 차량이 없어요. 아니, 지하철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산재 안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네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웬만하면 다 되거든요. 출퇴근 산재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네. 어떤 분이 헌재에 소송을 걸게 됩니다. 이거 헌법에 불합치한다. 너무 차별 아니냐. 그래서 헌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헌법 불합치하다. 법 다시 바꿔라. 잘 됐네요.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터는 출퇴근 중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사용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럼 언제 출퇴근제가 인정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내가 사는 곳, 주거지죠. 예. 주거지로부터 내가 일하는 병원까지 가는 길이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네.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중단이 없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퇴근하다가 제가 뭐 광화문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해요. 퇴근하다가 친구가 부릅니다. 종로에서 술 한잔 할래? 종로까지 이동을 해요. 그 순간 중단이 된 거기 때문에 출퇴근 제외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만 뭐 일상용품을 사러 간다거나 아니면 저녁 찬거리를 사러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일이 끝나고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보통 예. 물리치료사분들 3년 대학을 나오면 4년째는 뭐 다른 대학교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쵸. 일하다가 이런 경우 대학교를 가다가 다친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내 자녀가 있어서 학교를 데려다 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방법이어야 되네요. 네, 또 통상적으로 방법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버스 타고 30분이에요. 근데 자전거 타고 40분이에요. 이 정도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만 버스 타고 30분인데 걸어가면 삥 돌아가서 한 2-3시간 걸린대요. 왜 굳이? 네, 왜 굳이? 그죠? 왜 굳이 그랬어야 되냐? 음. 그래서 이런 경우로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런 출퇴근을 안 했을 텐데
라고 한다면 산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차를 끌고 가고 있는데 빨간불에 차를 신호 위반을 했어요. 아니면 과속을 했어요. 사고 나는 경우 산재로 인정될 거냐. 원래는 산재의 원칙상은 정말 내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정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가 인정되거든요. 근데 이 교통법규 위반을 중과실로 보는 공단이 있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런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공단에서는 알겠어. 일단은 그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발생한 사고 평소라면 안 발생했다면 평소라면 안 발생했겠지만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고라면 산재 인정 안 해주는데 웬만하면 인정해줄게. 이런 식으로 바꾸긴 했지만 또 공단 신고에도 교통법규 위반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송까지 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추천드리는 거는 어렵네요. 네, 교통법규는 웬만하면 지키면 좋겠다. 지키자. 네,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산재를 신청해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또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잖아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산재보험법에서는요, 휴게 시간 중에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라면 뭐 산재가 가능하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게. 예전에는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혹은 병원장이 특정 식당을 지정했어요. 여기서 밥 먹고 와. 근데 거기서 밥 먹다가 다쳤어요. 이 경우만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네. 식당 네. 없는 곳은 어떡하죠? 맞아요. 작은 병원 같은 경우 구내식당 보통 없고 따로 밥 먹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공단에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변경했냐면 그래 괜찮아 밥 먹고 예를 들면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 차량 타고 10분 정도의 거리에서 밥 먹고 올 수 있잖아요. 이러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 인정해줄게. 다만 개인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보통 점심시간에 은행 많이 가시잖아요. 은행 갔다 오는 길에 다치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아이고. 이런 경우라면 산재 힘들다 이렇게 좀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고 계셔야겠네요. 네. 예. 여기 물리치료사분들이 또 도수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손목이 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병원에 가보니까 뭐 팔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뭐 그럴 경우에 산재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 근골격계 관련해서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전문가일 거예요. 예. 이분들은 뭐 전문적인 아예 물리치료사 분들이니까. 다만 저는 산재법 관련해서 그다음에 산재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을 하다 보면 허리를 많이 쓰는 경우 있죠. 예. 뭐 디스크가 걸리는 경우도 있을 그렇죠. 거고요. 예. 아니면 목 디스크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라면 만약에 불안정한 동작에서 예를 들면 허리를 뭐 30도 정도 굽힌 상태에서 계속 일을 했다. 이게 5년 넘게 근무했다. 그리고 무거운 것도 많이 들었다. 이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분들 대부분이 손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맞아요. 뭐 아까 얘기한 뭐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예. 이런 경우라면 산재 가능성이 높은데요. 공단에서는요 안마사 직종 같은 경우는 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웬만하면 산재로 다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허리 어깨가 아픈 게 내 취미 때문이 아니라 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내 일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 때문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네. 택배 기사분들이 과로사로 많이 돌아가신 소식이 좀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을 너무 오래 하셔서 그런 경우인데 이런 과로사의 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할까요? 네, 되게 안타까운 사례죠. 과로사의 경우 뇌심혈관 질병이라고 해요. 예. 뇌와 심장이 멈추거나 아픈 경우입니다. 네. 보통은 혈압이 터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공단에서는요, 이런 뇌심혈관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과로, 스트레스를 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공단의 판단 기준을 좀 얘기해 볼게요.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평소보다 일이 갑자기 늘었어요. 30% 이상이 는 거예요. 환자가 30% 이상 늘거나 그럴 때가 좀 있잖아요. 명절 끝나고 바로 맞아요. 막 갑자기 맞아요. 늘어나거나. 그리고 택배기사분들은 명절 때 엄청 늘죠, 일이. 맞아요. 그래서 쓰러지시는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또 만성적인 과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12주를 평균해서 1주 동안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아이고. 엄청 많이 근무하죠. 예. 이런 경우라면 과로 때문에 이런 뇌심혈관 질병이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또 1주 52시간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힘들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아파진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길게 일하면 그만큼 몸이 아유, 안 좋아진다. 너무 힘들죠. 예,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야간 근무 같은 경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무 같은 경우라면 평소보다 더 힘들잖아요. 더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업무 시간의 30%를 할증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업무 내용이 물리적으로 힘들거나 육체적으로 힘들수록, 그리고 추운 장소나 더운 장소에 일할수록, 아니면 교대제처럼 근무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울수록, 아니면 야간 근무를 계속할수록, 이런 경우라면 과로가 계속 쌓인다고 봐서 업무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 또 스트레스도 발병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심혈관 질병을 겪는 경우가 많죠.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예. 쓰러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TV 맞아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갑질을 당했어요. 환자로부터 갑질을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했어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24시간 안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내가 쓰러진다거나 산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물리치료와 관련한 기계를 내 실수 때문에 파손이 됐어요. 그럼 날 자른데 이거에 걱정돼. 대해서 손해배상하래. 맞아요. 잠도 못 자잖아요. 그럼요. 그로 인해서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가 가능하다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뇌심혈관 질병은 사실상 너무 심각한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질병을 걸리시면 못 일어나셔서 돌아가시거나, 일어나시더라도 뭐 장애가 남거나 맞아요. 이런 분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좀 너무 장기간 업무를 안 하고 장시간 업무를 안 하고 업무 시간이 좀 줄어들고 좀 행복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다만 만약에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있다, 만약에 쓰러지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너무 과로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산업재해 적용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분들은. 맞아요. 예, 아까 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해드렸는데요. 상급자나 원장 혹은 환자가 갑질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예, 먹어요. 밥도 못 먹어요. 밥도 못 먹고, 그리고 막 우울하고, 아유. 그리고 의욕도 저하되고, 이런 경우라면 정신질환을 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예, 뭐 우울증 에피소드 혹은 적응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산재를 대리한 사건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담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용자가 갑질을 한 거예요. 엄청 갑질을 해서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그 갑질을 당하고 6시에 퇴근했는데 집에 못 들어갔대요. 아이고, 밤 11시까지 그냥 거리를 방황을 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네, 마음이 힘들어서. 아이고.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이분이 얘기한 거는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의욕이 전혀 안 나더래요. 아무것도 못 하겠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경과라든지 이런 데 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큰 병원 가시니까 바로 이제 정신과로 보내서 심리 검사 받으시고 이 원인이 이 가해자의 갑질 때문이다 라고 인정이 돼서 산재로 인정됐거든요. 아이고. 이분 1년 동안 지금 치료받고 계신데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 산재 가능하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일을 하다가 특히 물리치료사분들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염병에 되게 취약한 직종입니다. 네, 예, 뭐 예.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 뭐 폐결핵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뭐 환자로 인해서 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산재가 가능하다는 점 좀 그렇군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번 시간에는 산재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내가 아프면 혹시 이게 일 때문이진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아픈 이유가 일 때문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강까지 완료됐는데요. 다음 7월 19일은 저 혼자만 나옵니다. 저 혼자 임금체불 진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또 뭐 각 그 영상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가지고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임과 함께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득균 노무사의 질의응답 및 노동부, 노동위원회 신고 방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화면을 꼭 캡처해 두시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특강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